트럼프가 야 우리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할 건데 탄소 배출 신경 쓰지만 우리 석유 계속 쓸 거야 라는 스탠스로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다시 상승하는 에너지 원료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석유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 왔지만 석유는 LPG, 휘발유, 항공유, 경유, 중유 같은 운송수단의 에너지원으로서도 아주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LPG나 등유 같은 경우는 우리 집을 따뜻하게 하는 난로나 보일러에도 많이 쓰이는 거죠. 열을 제공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석유는 정말 중요한 자원입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요 나프타라는 놈에서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BTX, PX, VCM, SM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현대 화학 산업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플라스틱 가공, 섬유, 고무, 페인트, 접착제, 세제, 화장품, 식품, 의약품, 비료, 농약, 기타 특수 소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프타에서로부터 추출되게 됩니다. 그래서 석유는 우리 현대 인류한테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자원이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노트북 올려놓는 테이블,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옷도 마찬가지지만 전부 석유가 안 들어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석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끼치는 요소 또한 요 석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있었거든요. 그때 오일 쇼크 당시에 WTI 기준으로 4달러 하던 게 10달러까지 올랐었던 게 1973년이었고 그리고 10달러 하던 게 40달러까지 올랐던 게 1979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거의 200% 정도 상승을 했던 건데요. 요때 당시에 물가가 우리나라는 20%대씩 올랐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10%대씩 올랐었고 뭐 일본 어느 나라든 전부가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물가 너무 높다고 씨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물가가 높아졌던 첫 번째 이유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두바이유를 수입하니까 두바이유 기준으로 갖고 왔는데 22년에 유가가 이때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지긴 했었지만 평년에는 50불에서 60불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거든요. 50불에서 60불대로 유지되고 있던 두바이유 가격이 110불까지 거의 2배 상승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물가를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된 첫 번째 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석유 가격의 상승이 운송비 증가로 이어졌고 지금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고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지금까지 물가를 계속 높게 유지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석유라는 에너지를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가장 많이 쓰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석유 가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마크를 해야 되는데요.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최근에 그도 한 3개월 정도 동안 65불에서 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던 석유 가격이 어제 새벽에는 75불까지 터치를 했어요. 지금은 다시 이제 73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이제는 마크를 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 수준까지는 아닌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를 지켜볼 만은 하겠다라는 포인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문제는 요게 상승 속도가 생각보다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가 빠른 것 또한 마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석탄 다음으로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게 또 천연가스거든요. 천연가스도 여론으로서 그리고 운송을 위한 에너지원으로서 정말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 천연가스가 최근에 엄청 올랐습니다. 원래 겨울에 천연가스를 좀 많이 쓰거든요. 아무래도 춥다 보니까 보일러 때우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1월 달에 좀 올랐다가 3.5불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2월, 3월 풀리면서 1.5불까지 떨어졌던 게 최근에 다시 3.5불보다 위로 가서 4불까지도 올라가는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도 미국 천연가스거든요. 미국 천연가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원인은 뭐냐? 러시아가 유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정말 많이 수출하고 있거든요. 2022년에 이미 노르드 스트림과 여기 스트림이 막혔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통과하고 있는 스트림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는 2025년 1월 1일까지가 계약 기간이었어요. 그 계약 기간까지 냅뒀다가 이번에 1월 1일이 되자마자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거는 여기 투르크 스트림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러시아가 천연가스를 생산해도 유럽으로 팔 길이 요거 하나밖에 남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손해겠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을 천연가스 없이 어떻게 나냐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수출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나오고 있고요. 그 덕에 누가 이득을 받냐? 미국이 이득을 받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수출하는 천연가스가 있고 미국은 유럽까지 파이프를 연결하기엔 너무나도 멀다 보니까 LNG를 운송하는 배를 통해서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NG선을 통해서 수출을 하려면 일단은 천연가스를 압축해서 액화도 시켜야 되고요. 그 액화시킨 거를 보관할 수 있는 엄청난 고밀도의 통도 있어야 되고요. 그거를 배로 옮기기 위한 운송 비용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러시아에서 그냥 파이프로 연결해서 천연가스 쏘는 것보다 가격이 3배는 비쌉니다. 근데 3배는 비쌈에도 불구하고 울며
잉여 겨자 먹기로 미국산 천연가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게 천연가스 값을 올렸던 공급 사이드의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유럽의 수요는 여전한데 러시아에서 공급이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천연가스를 수입을 더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한 요소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알 수 없지만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또한 에너지 원천 가격의 상승 요소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제가 반년쯤 전에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먹는 게 웬만한 주요국보다도 많이 먹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요건 이제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고 미국 안에서만 지금 2024년 기준으로 거의 200테라와트시에 가까운 전력을 먹고 있고요. 전체 전력 수요의 5%에 달할 정도의 전력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2030년이 되면요. 거의 600테라와트를 넘는 정도의 전력 수요가 생길 거고 미국 전체에서 12%에 달할 정도의 전력 수요를 데이터 센터 혼자서 다 먹을 거다라는 거죠.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게 다 이제 AI 혁명 때문이죠. AI 혁명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는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그 전력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어쨌든 에너지원이 필요한데 최근에 석유 가격이 오르는 문제도 그렇고 천연가스가 오르는 문제도 그렇지만 그 두 개의 자원은 가격만이 문제가 아니라 탄소 배출에 대한 문제도 있거든요. 탄소 배출을 함으로써 나가는 환경 비용 또한 생각해보면 다른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이 아주 빠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미국에서 엄청 이슈가 되고 있는 게 SMR을 포함한 원전 시장 이 아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전력 공급은 아주 중요한데 그 전력 공급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원전을 중심으로 삼고 있고 SMR은 소형 원전이거든요. 소형 원전이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많이 멉니다. 대형 원전을 짓는 데는 규제가 많고 소형 원전을 짓기에는 아직까지 연구 개발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원전 시스템이 금방 에너지를 공급할 정도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어쨌든 간에 필요할 텐데 그동안은 앞으로 각광받는 자원 중에 어떤 것이 괜찮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석유와 천연가스, 석탄 같은 것들은 탄소 배출이 많다 보니까 관련해서 환경 비용을 생각해 봤을 때 장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근데 그러면 대안이 뭐가 있냐를 봤을 때 결국 태양광이나 풍력이라거나 핵에너지밖에 없는데 태양광 풍력을 독점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 중국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태양광 풍력으로 하는 게 맞나라는 의문이 들고 원전 산업에 집중을 좀 하려고 하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태양광의 정부 규제가 너무 빡세게 들어가다 보니까 원전에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부족한 전력 수요를 메꾸기 위해서는 이 태양광 산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과연 어디서 수입을 해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요. 결국 태양광 시장에서는 미국이 중국한테 굴복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좀 들고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탄소 배출이고 보고 트럼프가 야 우리 파리 기후협약도 탈퇴할 건데 탄소 배출 신경 쓰지 마 우리 석유 계속 쓸 거야 라는 스탠스로 나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드리자면요. 석유는 여전히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에너지 및 플라스틱을 비롯한 화학 제품들의 원천이고요. 유가 변동은 물가 변동에 가장 빠르고 크게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변수입니다. 근 3개월간 하방압력을 받는가 싶더니 불과 2주 사이에 갑작스럽게 상방압력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덩달아 천연가스 가격도 상방압력을 받고 있고 우크라이나를 지나는 러시아 유럽 가스관이 잠겼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련해서 미국의 LNG 수출이 증가하며 두 국가의 갈등은 결국 미국한테 이득으로 이어지게 됐고요. 수요 측면에서도 AI 붐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 증설은 전기 수요의 폭증 및 원료 가격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측상 2030년 미국 내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600테라와트시까지 3배 증가할 거고 전체 수요의 12%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미국은 원전을 대안으로 삼으려 하고 있고 유가 향방을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면 이건 정말로 다시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미 73불까지 올라간 것도 12월 물가를 높일 수 있는 요소가 되기는 해요.